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이 시장 자체가 반등이 나왔죠. 우리나라 시장도. 코스피 시장은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지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반등이 조금 나오는 모습이 어제 보여줬는데요. 그 반등 폭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어제 지수 자체는 코스닥 시장이 0.73% 정도 상승 마감했는데요. 장중에는 2% 넘게 좀 올랐다가 그냥 밀릴 때 보면 힘없이 그냥 쭉 밀리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 반등이 나오는 과정에서도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시장의 온기 자체가 여러 종목으로 이렇게 확산되지 못하는 모습이다라는 거. 그런 걸 얘기해 주는 거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제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 쪽에서 다우가 굉장히 좀 많이 빠졌었죠. 근데 오늘도 한 200포인트 이상 다우도 하락을 하면서 좀 반등 나올 자리에서 좀 반등이 너무 나스닥이 조금 플러스가 나긴 했지만요. 너무 약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뭐냐면 미국 쪽 같은 경우는 그 부양책이 대선 전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상원이 이제 휴회에 들어갔어요. 미국 상원이 8일까지 휴회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부러 다 나와라 이렇게 갖고 하기 전까지는 좀 부양책에 대한 게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트럼프는 서로 민주당하고 이 공화당하고 서로 트럼프하고 서로 니탓 내탓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내부 문제는 그 대주주 가장 큰 게 대주주 양도세예요. 자, 이게 독일 증시가 좀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처럼 좀 많이 힘이 없어요. 어제도 한 0.9% 정도 하락했는데 이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완전히. 전부 다 또 문 닫고 막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그냥 정상적인 경우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대주주 양도세라는 거 계속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소문은 무성해요. 저쪽 다 합의가 됐는데 저기 저 부총리 혼자 고집 부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자, 근데 요런 것들은 좀 빨리 정리를 해 줘야 돼요. 진짜로. 다 죽고 난 다음에 지금 벌써 거의 많이 죽었지만요. 다 죽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이 나와 봤자 뭐 하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또 이게 보통 보면요. 주가가 고점에서 한 20% 정도, 그 정도 밀리면 이 개인 투자자들 신용 들어간 것들 있죠. 거기에 대해서 반대 매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좀 더 빠지면 그 신용에 대한 반대 매매 물량들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와서 시장을 어렵게 만들면 그 폭이 지금보다 더 커지죠. 왜냐하면 반대 매매 같은 경우는 사정 봐주면서 나가는 게 아니니까요. 그냥 시장가로 그냥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이 파급이 이런 것들이 사실 더 무서운 거예요. 얘기하는 게 전체 1.5%밖에 해당이 안 된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매수세가 실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안팔 물량들, 그런 것들도 그런 것들이 뒤에 있으면 시장 흔들릴지 뻔히 아니까 그런 물량들도 미리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에 국한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전체 시장에 관련된 그런 문제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12월 달이 지나고 1월 달이 되고 그러면 회복이 되겠죠. 회복이 되겠지만 그 중간에 어떡합니까 이거?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내수를 부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걸 계속 뭐 이렇게 고집을 한다라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야, 네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저는 10억 그대로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커요. 충격이. 너무 큽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상당히 좀 압박을 받고 있죠. 저 압박을 받고 있는데 주가가 좀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그 압박은 더 커질 겁니다. 그렇다면 자, 그렇잖아요. 잘못된 그런 것들을 하면 전 정권 대통령도 쫓겨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물며 그 부총리겠습니까? 그리고 청와대 그 탄핵 요청한다라는 탄핵이란다. 그 해임 부총리 해임 요청한다라는 그 저 청원 건수가 동의가 20만 건이 넘었어요.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민심이란 거죠. 자, 일단 뭐 간략하게 뉴스들부터 조금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는 미국 대선 전에는 안 되겠지만 미국 대선이 끝난 후에는 당신들이 지금껏 이제껏 본 적이 없는 최고의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 이 얘기를 했고요. 뭐 엄청나게 좀 크게 한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자, 그리고 노바백스라는 그 코로나 백신 임상 실험하고 있는 그런 회사죠. 이 노바백스가 임상 3상을 11월 말로 연기한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고요. 화이자 쪽에서는 42,000명 대상으로 한 백신 임상 실험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왔죠. 자, 근데 요거는 클라우드 서버죠. 뭐 애저라는 그 클라우드 서버 매출이 호조로 인해서 매출이나 주당 순이익 전부 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 디지털 화폐 시장이 커지는 것 같아요. 점점. 물론 뭐 이런 것도 시대의 큰 흐름이긴 하겠지만요. 자, JP모건 쪽에서도 가상화폐 JPM을 상용화를 추진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조금 좀 그렇죠.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있고 뭐 고병원성 AI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동물 방역들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비상이다 이런 뉴스도 있었고요. 아, 그리고 1912라는 회사 이쪽에서는 저 코로나 치료제,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었죠. 근데 이쪽에서는 경증 환자한테는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중증 환자들한테는 그렇게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면서 임상 실험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이 지금 뭐 트럼프 지지자하고 바이든 지지자하고 몸싸움까지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가장 좀 시장이 걱정하는 시나리오가 그런 겁니다. 11월 3일 날, 대선이 딱 끝나고 나면 트럼프가 그냥 현장 투표 한 것만 갖고 내가 당선됐어. 이렇게 얘기할까봐 시장이 가장 걱정하는 건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 또 혼란은 불가피한 뭐 그런 측면이 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해외 부분이야 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뭐 이 해외 쪽에도 이렇게 큰 불확실성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굳이 우리나라 국내에서까지 문제를 이렇게 키울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뭐 뉴스들 간략하게 조금 짚어봤고요. 저쪽 시장 움직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시장은 0.1% 정도 플러스 마감한 모습이었고요. 자, 홍콩이 0.53% 정도 하락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은 대체로 조금 마이너스였었죠. 자, 보시면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뭐 0.8% 정도 하락 마감했고요. S&P 500이 0.3%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0.64% 정도 상승 마감했는데 대형 기술주들이 조금 선전을 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33% 정도 하락 마감한 모습이었고요. 자, 일단 저 미국 시장, 나스닥 10분 봉 보면서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조금, 뭐랄까, 나스닥 쪽 같은 경우는 그냥 조금 올라서 시작해서 그냥 좀 박스권? 그 정도 움직임,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장이 눈치를 본 거죠. 눈치를 본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일봉을 한번 놓고 보시면요. 그런 생각이 들죠. 자,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였고, 이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자, 이 하락했을 때 그 강했던, 그 하락 에너지보다 반등 나왔을 때, 요건 나스닥 기준입니다. 다우나 S&P 500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끝났지만요, 오늘도. 이 반등하는 에너지, 이게 좀 많이 약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근본적인 원인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기대했던 부양책이 물 건너간 것 같다, 대선 전에는 이런 거. 그리고 또 대선 이후에 불복 사태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서 또 사회도 분열하게 되죠. 자,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같이 힘을 합쳐갖고 해도 이기기 힘든 게 요즘 같은 그런 환경인데요. 사회가 또 분열될 수 있어요. 트럼프 나라, 바이든 나라,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장은 가장 큰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는 대선이 딱 나오면 그냥 승복을 하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워낙 알 수 없는 사람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조금 반등폭이 미미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시장에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준다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국내 증시 수급 동향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외국인들 한 1000억 정도를 샀어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1069억 정도를 샀고요. 기관이 2498억 정도를 순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한번 볼게요. 코스닥 시장 수급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가 한 2200억 정도를 팔았고, 외국인이 2373억 정도를 샀죠. 그리고 기관이 34억 정도를 샀습니다. 자, 외국인들 수급이 한 2373억 정도 들어온 게 요게 조금 좀 뭐랄까 최근 들어서 그렇게 자주 볼 수 없었던 그런 일이죠. 근데 보시게 되면 어제 요게 코스닥 시장을 조금 반등으로 이끄는 모습이었어요. 종목별로 보면 JP모건 같은데 이런 데서 굉장히 좀 매수가 많이 들어온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 JP모건 같은 경우는 그 알고리즘에 의한 단타를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2373억 정도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썩 믿었거나 그런 모습은 아닌 걸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게 반등이 약했다라는 거예요. 자, 선물시장 보시면 외국인들 한 2084억 정도 순매도하는 모습이었죠. 자, 그리고 기관은 1600억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자, 옵션 시장 보시면 외국인들이 29억 정도 순매도, 그 다음에 금융투자가 16억 정도 콜옵션에서 순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풋쪽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 24억 정도 순매수했죠. 자, 금융투자는 4억 정도 순매도했습니다.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콜 매도, 풋 매수. 자, 요거는 시장이 조금 아랫방향으로 움직일 걸로 예상될 때 취하는 그런 포지션이었죠. 그리고 하루짜리 치고는 어제는 규모도 꽤 좀 있었어요. 꽤 좀 규모도 있었기 때문에 자, 요런 것들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그냥 바로 이렇게 안정되리라고 보진 않고 또 아래쪽으로 변동성을 한번 줄 수 있다. 요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분봉, 코스피 시장 10분봉을 보면서 한번 어제 움직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장 초반에 좀 어제 미국 시장이 워낙 좀 많이 빠졌으니까요. 자, 갭으로 이렇게 빠져서 시작했죠. 갭으로 빠져서 시작했다가 그 전날 뭐 고생시킨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미국 쪽 미증시 선물 쪽 같은 경우는 괜찮은 모습이었으니까요. 플러스권이었었죠. 자, 그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장 초반에 조금 이렇게 반등 시도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래 가진 못했습니다. 뭐 한 11시 때를 기점으로 해서 밀려나기 시작해서 뭐 장 후반에는 자, 아침에 시작했던 그 가격마저도 붕괴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장 마감 무렵에는 조금 반등 시도를 하긴 했는데 이게 뭐 그렇게 썩 믿어온 그런 모습은 아니죠. 자, 코스닥 시장도 한번 볼까요? 코스닥 시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10분봉의 모습인데요. 자, 뭐 이쪽도 마찬가지였었죠. 자, 마이너스 출발해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장중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한 2% 가까이 뭐 상승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었는데 요거는 외국인들의 힘이었습니다. 뭐 어제 종목별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특히 JP모건 창구에서 굉장히 여러 종목의 순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뭐 요거는 그냥 알고리즘에 의한 단기 매매, 단타 치로 들어온 그런 물량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고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저 1시 가까이 돼서 좀 이렇게 전고점을 뚫으려는 그런 시도도 좀 있었어요. 하지만 밀릴 때 보면 힘없이 이렇게 밀려버렸죠. 자, 여기서도 딱 보여지죠? 여기서도. 자, 이거 하락했을 때 이 하락했던 이 강도, 자, 하루 종일 밀어대는 이런 모습, 그리고 그 전에도 계속 그런 모습이 나왔죠. 자, 여기에 비해서 반등할 때 이 에너지가 그렇게 강하지가 못해요. 그리고 뭐 코스피 시장은 물론이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도 하락 종목 수가 2배 이상 많았었죠. 자,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지수 자체는 0.7% 정도 플러스가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많았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반등 나올 때 강도, 그리고 반등 나올 때 그 하락 종목 수가 많았다라는 거, 그리고 이 하락할 때 좀 밀어대는 그 힘, 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보면, 그쵸? 예, 이 코스닥 시장이 아직까지 뭐 안정됐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조금 어려운 그런 모습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또 얘기가 나오죠.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하루속히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해외 요인 때문에 국내 시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뭐 국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질질 끌면서 이렇게 시장의 불확실성을 줘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자, 일단 저 일봉을 한번 보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일봉 움직임이에요. 자, 62평선 자체를 깨버렸고, 그리고 22평선하고 62평선하고 데드크로스가 발생이 됐습니다. 데드크로스라는 거는 단기 평선이 중장기 이동 평균선을 위에서 아래로 뚫고 내려가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의미 있는, 여기서 뭐 어떤 특별한 그런 게 나와주면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뭐 부양책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다가 대선 지나고 난 다음에 불복 가능성들,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해외 쪽으로도. 그리고 국내 증시는 그 해외 쪽의 불확실성 플러스로 우리만 안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뭐 진짜 더 이상 입에 담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가 오직했으면 그런 얘기까지 드렸겠어요. 진짜 빌고 싶다고. 제발 좀 그냥 냅두라고. 10억으로. 이 대주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뭐 지금 이런 부분들은 제 바람이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일단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조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잘 풀릴 수도 있잖아요. 잘 풀릴 수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잘 풀리면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그때 가서 돈은 벌어도 충분히 벌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보시고요. 뭐 대응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시면 저쪽 미국 증시 선물 쪽을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지금 요거는 많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자, 근데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미증시 선물도 별로 안 좋은 모습이네요. 3대 지수 선물 전부 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갑자기 바뀔 수도 있으니까 뭐 장 시작 전 그리고 장 중에도 뭐 조금 이렇게 관찰을 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